예, 전주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오전에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 서신 카톡이 공개됐습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오늘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와의 카톡 내용입니다. 이 카톡에서 말하는 오빠는 제가 30년간 봐왔던 누구랑 똑 닮았습니다. 철없고 무식하고 뭘 안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중학교 2학년 같은 사람. 연수원 때부터 봐왔던 윤석열 용산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대선을 지휘했던 이준석 대표도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입니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대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고 말합니다. 방금 전 용산은 이 카톡에서 말하는 오빠는 용산 대통령의 아닌 김건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과 똑같은 말도 안 되는 해명입니다. 선거 전에도 선거 후에도 지금도 사실상 대통령은 김건희였음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누구에 의한 감사인지,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주된 내용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국감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정말 생각해 봅니다. 감사원 이제라도 양심 선언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전병이 들었고 이렇게 수의계약 같은 공사를 하게 됐는지 정말 감사원의 양심을 바랍니다. 자, PPT 보시겠습니다. 원장, 네. 지금도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대통령 소속 기관인 거 맞고요. 그리고 대통령 지원기관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예 아니면 말씀하세요. 뭐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이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국민감사청구로 하게 된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내용 보십시오. 저는 용산 대통령실 관저 왜 이전하였나? 용산 대통령 관저 하필 용산으로 갔냐? 이건 이 사건의 머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용산 대통령 관저 이전 비용 얼마나 들었냐? 정말 이게 이전과 동시에 누가 관여했느냐? 이거는 몸통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겨우 대통령 관저 일부 공사한 284억 공사 계약만 감사하고 일부 관리감독의 업무만 부당 처리한 걸로 해서 주의 통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몸통과 머리를 빼놓고 발가락만 감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뭡니까? 대통령실과 관저를 왜 이전했을까? 첫째, 용산 대통령 윤석열은 후보자 시절에 광화문으로 정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들여 어디로 이전할지는 구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니까 감사 대상에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책 결정이었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것은 왜 감사를 했습니까?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대통령실과 관저를 왜 용산으로 이전했는가? 광화문 정부 청사가 아닌 용산 국방부로 이전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전의 과정은 감사 대상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국유재산법 위반 주장이 되면 감사하고 왜 용산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실 용산 관저 이전 비용에 관한 겁니다.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전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496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당의 한병도 의원은 1,837억 원이 해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김병주 의원은 1조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1조 원과 496억 사이에 혼란스럽고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정말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이전이 됐다면 국민들은 궁금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방금 카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다 그래요. 이런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이 있는 분이 결정한 것인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전체 비용은 감사원은 국회 예산 심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용에 들어간 전체 비용은 확인하지 못한 채 공사비 일부 284억 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갔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공사가 되게 된 것인지 알고 싶은 것인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정말 직무유기고 정치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관저를 이전할 때 관저 주인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어느 집을 결정하거나 이사를 갈 때 주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이 가보기도 하고 공사업자를 정하기도 하고 리모델링 한다면 어디를 허물지 어디를 공사할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누가 공사를 했다만 밝혔지 누가 공사범위를 결정했고 어떻게 흔들어야 하고 어떻게 공사를 하라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공사를 21g을 했겠는지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런 감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21g 업체는 계약도 하기 전에 1분만 더 주십시오. 계약도 하기 전에 예규부 공간에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집주인 허락도 없이 공사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감사원의 검사는 21g이 어떻게 관저 공사 수주를 하게 된지를 밝히지 않고 거기에 공사한 사실만 248억 원씩 공사를 한 것만 밝힌 겁니다. 저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제 수사 경험을 봤을 때 이런 감사 결과 보고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브로커가 공사 금액은 4억에 불과한데 17억을 어떻게 브로커 얻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은 브로커는 공사비의 10%에서 30% 얻습니다. 그럼 최소한 공사비가 300억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30억 얻죠. 10억에 30억 사이 얻는 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조사하지 않은 정말 부실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우리 의원들께 말씀 많이 하셨지만 무면업자가 공사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김건희에 의한 간접공사 이 부실공사를 감사원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와 공범이라는 역사를 면치 못할 수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무감사 1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발언 시간은 종료됐고요. 6분 59초에 1분 더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규칙을 지킵시다. 규칙을 지키자고요. 미국의 인지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를 더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까먹었는데 자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이채양, 명주, 김명관을 다시 또 또렷하게 기억하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확증 편향 단계를 넘었으면 스스로 감정 독재에 휩싸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감정 독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얘기 중이잖아요. 그리고 시험 준비를 안 한 학생들이 시험 보지 말자거나 시험 날짜를 연기하자거나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의 자리입니다.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민주당에 대해서 감사하는 듯한 발언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원래 국회법상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위원장이 제지시킬 수 있는데 어디까지 나가나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원에게 국회의원들을 직무감찰을 하라고 하는 참으로 신기한 위법적이고도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국회의원도 참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곽기택 의원도 그렇게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네, 질문하세요. 네, 이번에 명태균 씨 카톡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이 권성동 의원님이나 김재현 최고위원도 명태균 씨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하다가 지금 명태균 씨가 어찌됐건 노발대발하는 상황에서 뭐 대통령실도 이렇다 할 처분을 못 내리고 있고 사실 검찰도 수사하는 듯 이 흉내만 내고 있어서 얼마나 이 정권이 끝나가는지를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대선은 이 김건희 후보와 이 조직본부장은 건진법사, 전략계획본부장은 명태균, 정책본부장은 천공, 그리고 총무본부장 검찰이었던 대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감사 많이 해보셨죠? 네. 예. 업무형 택시비 집행현황 만약에 그 피감기관에서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결산 주면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감사 내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특활비거나 감사 기밀이 맞습니까? 업무 기본 경비잖아요. 네, 예. 기본 경비를 제출 안 하신다고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원장님? 아마 이게- 그 자료 제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아이고. 뭐 나름대로 저희 어떻게 그랬으면은 썼는지를 설명을 해 올해 드린 걸로 알고 결산 있는데 심사를 받지 말으셨어야죠. 아닙니까? 결산을 못했는데 결산 심사를 받으셨습니다. 감사원은 안 받으셨어요? 결산 받았죠. 그럼 그 받았지 결산을 않습니까? 받으시면 안 되죠. 결산 왜 받으셨습니까? 결산이 안 돼 있다면서요. 정리가 안 돼 결산이 있다면 안 자료도 돼 있다. 정리 안 돼 있는 거 결산이 있는 안 돼 있던 말씀은 안 원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럼 보고도 안 하고 감사원은 마음대로 막 택시비 지출합니까? 기본 경비 지출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특활비까지는 영수 처리 안 한다고 제가 지금 50보 100보 양보하더라도 출장비, 업무 추진비, 기본 경비에 대한 내역은 보고 받겠죠, 당연히. 최소한 사무총장한테는 전결 사항이더라도. 뭐 아닙니까? 제가 사사건건이 좀 보고를 받지 결산 소위에서 제가 결산 심사 알아서 처리를 하고 결산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사무총장이 제가 그랬습니다. 일시, 시간, 금액, 킬로미터 정도는 내역을 달라. 5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이 예산에 대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이전용 내역도 꽤 됐고요. 제가 어떤 감사관이 몇 명이 갔는지 제가 그거 물어봤습니까? 집에서 출발했는지 감사원에서 출발했는지 심야에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몇 시에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일부 설명드릴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의껏 자료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종감까지는 최소한 제출하시고요. 결산이 없으면 예산도 없습니다. 최대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관저 이전에 대해서 관저 이전 사안이 국가 기밀 사안입니까? 국가 기밀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안 시설인 건 맞죠? 아니요, 법적 근거가 있시 말씀하세요. 보안 사항이죠. 보안 시설 맞죠? 예. 근데 국가 기밀 시설이냐고요. 관저가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관저 이전은 대상이 맞죠? 그래서 저희들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감사법 예, 24조에 총리가 국가 기밀이라고 소명하지 않은 시설이죠. 국가 기밀에 관한 네, 소명을 그런 안 건 했기 없었죠. 때문에 예, 감사를 예, 하셨겠죠. 네. 그러면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당연히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 국회에 감사- 어떤 이유로 감사 자료 제출 안 아니 하십니까? 감사 결과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감사 과정이 감사원은 감사 결과로 얘기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아니, 감사 과정으로 결과도 얘기하는 있지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이 국민감사 청구할 때 네 가지 의혹에 대해서 청구할 때 왜 임의로 그러면 두 가지는 임의 기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법에 정해져 그러니까 있는- 누가 뺐는지를 봐야죠. 아니, 옆에 전현 의원님 권익위원장 하셔서 잘 아시지만 권익위법에 의해서 국민감사 청구가 자, 들어왔고요. 네 가지 감사 거기에 청구 사항에 따라서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결정한 시민들이 겁니다. 어떻게 감사하는지 알아야 국민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심의위원들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직권남용과 부패 행위 불법 여부 감사하셨죠? 실시하셨죠?
예. 첫 번째 사안입니다. 네. 두 번째, 건축공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행위 여부 감사하셨죠? 두 번째 두 번째 사안에 감사 실시한 실시 걸로 알고 사안입니다. 있습니다. 예. 세 번째, 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의 추계, 책정,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 이거 감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비용 관련된 말씀. 아주 중요하죠. 비용의 추계와 집행 과정의 불법성이 제가- 있거나 재정 제가- 낭비 사항 감사원의 감사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전 비용을 도대체 어디까지 포함시킬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해서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그거를 기각하는 것으로 가면 그렇게 결정한 걸로 제가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기각하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청사관리본부 근무하신 공무원 일반직인 모셔서 질문할 텐데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감사를 안 하신 거예요. 기각하셨어요. 심지어 결정 네, 내용을. 그러니까 감사 대상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감사 여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의 범위를 논의하셔서 결정하셔야죠. 이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럼? 감사기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원장님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감사 청구위원들이 결정한 겁니다. 위원들이 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서 감사 그냥 국민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럼 따릅니까? 이게 무조건 감사할 따라야 수 됩니다. 있죠. 아니요. 원장이 제안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따로 뭐 하기 싫어서 안 한 걸 왜 핑계를 하기 대세요, 싫어서 안한 건 감사원장님?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장님 때문에 다 지금 처벌받게 생겼는데 감사원 직원들 무슨 불쌍하지 말씀- 않습니까?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그거는 이미 수사가 끝난 사항이어서 아마 각하 사적 처리한 채용과 청탁금지법은 각하하셨고요. 예. 국가공무원법상 그거는 이미 경직금지 위반은 기각하셨어요. 불기소과 부행위 혐의로 처분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하 대상이 된 거고요. 이전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보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논란이 부부했기 때문에 그걸 감사원이 포함시키는 진짜-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이 이렇게 제 식구 감사입니다. 이렇게 이 아니, 제 전 식구가 정부에 아니지 않습니까?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하고 관저 이전에 대해서 다 기각해주고, 그러면 15억대 뇌물수수한 3급 공무원 감사원 직원 아시죠? 뇌물수수 15억대 뇌물수수한 혐의로 적발된 건 2021년 감사원 공무원 저희들이 저기 적발해서 공수처에 대한 아시죠? 넘긴 그런 건입니다. 이분이 9월에는 건설업 계열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또 갔다 왔다가 적발됐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원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또 감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낮게 의결했습니다. 징계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네, 그렇죠. 아니고요.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회에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징계위원들이 저희들은 좀 더 중요한 걸 요구를 했는데 위원들이 전 네. 재간 사정을 들어보고선 정직으로 판단한 그래서 것으로 이 알고 9월에 있습니다. 그렇게 또 손방망이 건설업 관계자 동남아에 갔다 와서 같은 해 10월엔 15억대 뇌물수수 혐의 적발됐죠. 15억은 아마 기소하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분 근데 정직 3개월 받고 나서 계속 직위해제되고 나서 월급 받고 있어요. 아시죠? 그게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직위해제 되면 뭐 40%인가요? 얼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되고 나서 3년째 대기하면서 지금 월급 받고 있어요. 공수처에서 지금 결론을 안 내줘서 그런 거거든요. 공수처 핑계 대지 마시고 검찰이 수사다. 검찰이 지금 공수처를 아니, 서로 이첩하려고 했고 공수처는 반대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관에서- 원장님 그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아니 공수처 수사기관에서 탓을 서로 합니까? 원래 지금 결론 안 내고 있는 걸 갖다가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수사기관에서 공수처 저희들이 탓을 수사 하세요? 의뢰를 했고 수사기관에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수사기관 결과를 기다려 봐야죠. 그러면 감사원에서 징계 처분 안 합니까? 징계 감사 징계 처분했죠. 처분할 수 있잖아요. 징계 왜 근데 처분했지 징계제만 않습니까? 하시냐고요. 아니, 파면하세요. 해임하시고 해임하셔도 행정소송 잘하시잖아요. 아니 위원님 아니 징계위원회라는 본인들 게 스카이비나 있고 업추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아니 대해서 감사원장이 항소하시면서 모든 걸 다 상고까지 하는 게 하시면서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징계위원회라는 왜 건 다 기관에 해임이나 파면 조직이 안 다 하시냐고요. 있습니다, 결정하는 뇌물을 15억이나 받았는데 이거 15억 확정된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뇌물 일방적으로 수수함이 얘기하시면 안 있습니다. 되고요. 그러면 가만히 두면서 3년째 그럼 대기 중에서 월급 다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절차에 이렇게 따라서 제 지금 식구 진행하고 감싸기, 있어요. 봐주기, 덮기 의혹 이러니까 문제가 제 되는 식구 거예요. 감싸지 감사원은. 않았습니다. 왜 타지가 저희들이 적발해서 감사원 공수처에다가 일이잖아요. 넘겼다니까요. 그럼 왜 넘깁니까? 우리가 적발해가지고 제 식구 감싸려고 하면 그러면 징계위원회 열렸는데 징계위원회에서 한번 결정한 걸 또 합니까? 정리해 직무유기 주세요. 아니죠. 그게 어떻게 직무유기입니까?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그 두 분 지금 뭐 UFC 합니까? 감사원장 예. 여기 토론하러 나오셨어요? 아니면 말씀하러 나왔습니까? 아니 위원님, 감사원에는 우리 감사원장님께서 감사원은 하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아니.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예,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입니까?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사무총장 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했는데요? 감사원장님이 지금 그 위원님께서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최대한 성실하게 소명을 사무총장이 하는데 감사원장 그걸 가지고- 대변인이에요? 그걸 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원장에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사무총장, 저도 말씀을 사무총장, 드리겠습니다. 예. 모욕하지 마십시오. 사무총장, 잠깐만. 사무총장, 아니, 잠깐. 저희 기관장께서 잠깐만요. 가장 사무총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는데 발언권 중지합니다.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마세요. 유상범 의원도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권 얻기 전에. 자, 감사원장. 조용히 하세요. 제가 듣기로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굉장히 압박 감사하고 상당히 모멸감도 느끼게 하고 하는 제보를 제가 들었어요. 감사원이 무법천지 감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우리가 계획서를 채택하고 방식을 할 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한다. 이렇게 다 계획서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이 지금 감사원은 피감기관이에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기관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라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사무총장이 감사원장 위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장이 이렇게 모욕을 물가에 당하시는 내놓은 거에 애 대해서 말씀을 같습니까? 안 드릴 수가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이 알아서 처신해요. 알아서 답변하고. 뭘 참견해요? 위원장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하시기 때문에 뭘 지나치게 해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뭘 지나치게 합니까? 잠깐만. 잠깐만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피감기관이 국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이게 무시하는 건 뭐예요? 국회를 존중해야죠. 존중 안 해라고 태도가 저게 뭡니까? 답변 태도가 어땠대고? 지 태도가 나빴으니까 지 태도 적당했잖아요. 이런 얘기했어. 이런 적당했다고 봐요? 아니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죠. 자,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님들 있잖아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마음껏 얘기하시고 마음껏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자, 하세요. 아니, 하시라면 또 왜 안 합니까? 하시라고요. 자, 계속 하세요. 사무총장. 자, 조용히 하시고요. 아니, 계속 말하라면 또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잠깐만요. 사무총장 마이크는 꺼주세요. 자, 제가 지금 감사원장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감사원장을 못 믿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참견하고 지시합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국회에 와서는 왜 그럽니까? 감사원장 답변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마 좀 듣기가 옆에서 민망했던 알겠습니다. 모양입니다. 아니 제가 장경태 의원하고 감사원장하고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요. 속기사들도 속기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마이크 통으로 내려주시고 무선 마이크 사용하러 갔어요. 저는 마이크 다 내려주세요. 저쪽. 성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속기사들도 힘들고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UFC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 계획서처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라 라고 위원장이 말할 수 없어요? 아니, 그거는 끝나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계속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니까 제가 끝났어요. 아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원장님,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원장님, 제가 이제 두 분의 답변을 드린 질의응답은 끝났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말을 한 거잖아요. 제가 시계가 다 갔는지 못 봤습니다. 하도 지금 위원님이 질의가 계속되는 바람에 제가 시간이 다 갔는지 아니, 제가 모르고 됐고요. 답변을 드렸던 그래서 거고요. 질의 시간이 다 끝나서 제가 그런 방식으로 일문일답 하지 말라고 제가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두 분은 답변드리지 다 않았습니다. 진행이 다 끝났습니다. 자, 국회법 49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게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49조 1항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지하고 또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총장이란 자가 튀어나와서 위원장하고 지금 위원장하고 감사원장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저는 불순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은 원래 저러냐라고 묻는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럽니까? 흥분했습니까? 아니면 과잉충성입니까? 일단 나가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나갔어요? 정회 한번 나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의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사무총장 왜 없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속기록을 좀 뽑아왔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두 분 지금 뭐 UFC 합니까? 감사원장? 네. 여기 토론하러 나오셨어요? 아니면 말싸움하러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감사원장에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최다령 사무총장이죠?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위원장님 감사원장님께 사실을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발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말했다는 거나 거짓을 말했다거나 발언 내용을 내가 말한 적이 없어요. 답변하는 방식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누구라고도 얘기 안 해요. 저는 순간 누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누구라고 물었는데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최다령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세요? 두 번째 물으니까 예,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자, 감사원장님, 제가 답변하는 내용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마이크가 서로 물리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들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의원이 발언 시간에 발언권을 얻고 얘기할 때는 끼어들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법사위에게 숙제예요. 정시에 출발하는 것은 이제 정착이 됐고, 그래서 뭐라고 제가 계속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그 부분은 정착이 돼가냐면 불만 있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정착돼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끼어드는 걸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묻지도 않고 발언권도 주지도 않은 사무총장이 끼어들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감사원장 발언 내용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국회법 49조 1항에 있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개선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의원들도 지금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고 한 마당에 사무총장이 왜 이러죠? 감사원장님, 예. 정해 시간에 대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화 결과가 뭡니까? 안 그래도 뭐 왜 그랬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뭐 사실 뭐 그 전부터 뭐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정감사를 할 때 항상 제가 모두 발언 중에 하는 얘기가 질의응답이 다 끝난 다음에 피감 기관에서 할 얘기가 있으면 위원장한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 신청을 해라. 그럼 발언권을 드리겠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백보 양보해서 사무총장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 난 좀 발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위원장한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신청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발언권도 얻지 않고 더군다나 이것은 감사원장을 욕보이는 일이죠. 감사원장과 법사위원장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면 그거는 결국 감사원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잉 충성하려다가 감사원장에 대한 과잉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의사진행 발언 김성훈 간사 하세요. 그 다음에 유상범 간사 하시고요. 아니 제가 수십 개 기관에 수백 번의 국정감사를 했지만 이런 기관 증인은 참 처음입니다. 지금 최달령 사무총장이시죠?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밖에서 감사원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답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원장님 답을 들어도 진정으로 뭔가 지금 이 자리에 대한 본인의 위치라든가 이 국정감사의 중요성, 엄중함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무총장은 첫 번째로 국감회의를 방해했습니다. 위원장께서 의사정리를 해서 감사원장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 와중에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끼어들어서 지금 이게 뭡니까? 회의는 정회되고 지금 라이브로 이 국감을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면서 또 공무원이 이래도 되느냐라고 댓글창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우선 총장은 이 국감회의를 방해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위원장님을 모욕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원장에게 대화를 하면서 좀 조용히 하라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법사위원장에게 그게 할 말입니까? 그러면서 나도 얘기할 수 있다? 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누가 그런 권한을 총장한테 부여했습니까? 법사위원장의 의사정리권을 방해하면서 모독한 그런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장경태 의원과 감사원장 사이에 언성은 높여졌지만 서로 공방을 하면서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총장이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과 맞지 않다고 왜곡했습니다. 폄훼하고. 물론 이 자리에 쓴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국민의 소리를 담아서 감사원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사무총장의 지금 언동이 너무나도 지나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 생각에는 사무총장을 퇴장시켜 주시고 국회 모욕죄로 사무총장을 고발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얘기했다가는 법정 모욕죄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법정보다 더 엄숙한 자리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자리인데 선생님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정중하게 회장님 형사 고발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네, 유상봉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듣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유성범 의원입니다. 오늘 감사원 시작부터 감사 회의록 공개 문제로 굉장히 긴장 감가가 팽팽했고 그 와중에 이제 감사원장과 우리 장경태 의원 간에 굉장히 열띤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이 있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당 기간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의 표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감사원장의 답변하는 과정 그게 있었고 또 그것이 마이크가 꺼지고 나서 계속 서로 간에 말이 계속 중복되면서 진행되는 과정 이걸 보시면서 위원장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보기에 따라서는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옆에서 지켜보는 그 같은 기관의 우리 부하 직원으로서 거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질의 응답을 하신 감사원장께서 그 어떤 지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사무총장께서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발언의 기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것 자체는 또 그게 적절하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야당일 때도 또한 그 국정감사장에서 또 그와 같은 그 여당 정부기관의 사람들의 행태가 있었을 때 저희도 또 비판한 바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긴장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부분이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시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그와 같은 형태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의 의사진행 발언 있었고요. 박은정 의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그럼 박은정 의원님까지 의사진행 발언 듣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그 반성하셔야 되는 부분이 빠져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회의록 보면은 소리 지르지 마시다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뭐 특별한 다른 거 없었는데 모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구를 모욕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피감 기관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그 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거든요. 감사원이 국정감사를 받는 태도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밖에 머릿속에 없는 국가기관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 법무부에 이 법사위 와서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그 오만한 태도 모두 경험하셨을 겁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독선,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 국가기관에 그 태도가 전부 전염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원 사무총장님의 저 태도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국민이 모욕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저감사 그렇게 해놓고 허위공문서 작성이 나왔는데도 고발조차 하지 않았어요. 감사원법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한 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런 적반하장인 이런 감사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법사위원장님한테 모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부분
까지 포함해서 사무총장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사무총장이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소란스러우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원장의 제재에 따라주고 그러면 지금 같은 톤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양쪽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막 소음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진정하려니까. 근데 그걸 보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뭐 모욕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유상범 간사는 사과를 받아라 이런 얘기고 그 김성원 간사는 고발 조치하고 퇴장시켜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퇴장시키면 퇴장당한 사무총장만 좋은 일이에요. 가면 쉬우니까.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무총장은 사과할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아요. 사과할 일을 저렇게 하겠습니까? 사과를 하시려면 감사원장께서 부하 직원을 잘못 통솔했다는 의미에서 감사원장께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내키지 않으면. 뭐 지금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오늘 이 사무총장의 발언은 아까도 제가 뭐 뜻은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옆에서 보기에 아마 뭐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진짜 발언권을 얻지 않고 뭐 사무총장도 국회에 여러 번 와서 또 옛날에 실무 때도 국회를 담당하고 해서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야 되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불쑥 이렇게 끼어들게 된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그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국정감사가 처음 시작서부터 저희들 자료 제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파행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이 원만하게 오늘 시작된 국정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감사원장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사무총장한테는 사과할 기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퇴장하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무총장한테 질의할 분도 계실 것 같고 퇴장시켜 버리면 본인만 속으로 좋아할 거예요. 아, 이제 집에 가는구나. 그래서 퇴장을 시키지 않고 사무총장 일어나세요. 뒷줄로 옮기세요. 뒷좌석으로 가서 앉아주세요. 뒷좌석으로 가세요. 뒷좌석으로 가세요. 뒷좌석으로 가서 앉으세요. 뒷좌석으로 가세요. 뒷좌석으로 가세요. 자, 조용히들 하세요. 자, 옆에 제가 행정실에 알아보니까 사무총장 마이크만 끌 수 없어요. 끄면 앞줄이 다 꺼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무선 마이크 갖다 드려야겠는데 그럼 감사원장께서 답변하시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또 끼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마이크를 또 꺼야 되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사무총장 잘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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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들께서는 사무총장께 질문할 게 있으면 발언대로 불러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위원장님 자리를 저럴 때 뒤로 빼는 건 무슨 권한이고 저 무슨 룰입니까 이게? 질서 유지입니다. 질서 유지. 자, 퇴장시키라는 얘기까지 있었지만 퇴장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시간이 뒤연되면서 차수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하시죠? 네, 저희도 필요하면 그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에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통째로 포렌식을 합니까? 저희들이 제가 위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통째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것들을 항목 정해서 실제로 통째로 합니다. 통째로 컴퓨터를 뜯어가서 그대로 다 포렌식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법이다는 그 지적을 드리고 잠깐 좀 싶고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질문하니까 질문 듣고 답을 하십시오. 시간 드릴 때. 화면 보시죠. 감사원이 최근에 이 디지털 포렌식을 굉장히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아주 문제다 생각되는 것은 휴대폰 포렌식을 감사원이 지금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한 달 동안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다가 어젯밤에 줬어요. 뭐 그렇게 숨길 게 많은지 이 핑계 대면서 제출을 거부를 하다가 국감 하루 전날 어젯밤에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근데 그 수치가 매우 놀랍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이 47건이 진행된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감사는 공개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휴대폰 포렌식은 과거 정권에서는 없었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금 이렇게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매우 큽니다. 아니 불법입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106조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때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정해서 출력하거나 복제해서 제출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지금 감사원은 제가 분명히 저는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인데 컴퓨터를 통째로 가지고 가서 뜯어가서 포렌식을 합니다. 그건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경우에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자정보에 한해서만 하라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법원은 휴대전화, 휴대폰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는 컴퓨터라든지 USB 이런 것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본권의 침해가 매우 크다 이렇게 해서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이게 대법원의 판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 디지털 포렌식 뭐에 근거해서 하시나요? 저희들 자료 제출 요구권을 근거로 하고 자료 제출 요구권. 네. 디지털 포렌식 지침 있죠. 네, 규정 내부 있고, 지침 세부 있죠. 지침도 있고 있습니다. 내부 지침과 자료 제출 요구권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 법에 그 자료 제출 법에 요구권이 근거한다고 있고요.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에 근거한 자료는 이런 개인정보나 디지털 포렌식을 하라 그런 근거가 아닙니다. 억지로 갖다 대면 안 되고요. 지금 디지털 포렌식 지침에 따라서 지금 지침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원이 그동안 여기에 따라서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대법원 판례도 맞지 않고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헌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헌법은 기본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기본권 침해 그 관련 지침 규정은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에 근거해서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 하는 거 명백한 위헌 위법이고요. 더구나 휴대폰에 대해서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거 이거는 검찰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완벽한 불법이에요. 그래서 수사기관조차 이거는 법원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내용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포렌식하는 기관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고 인권 침해이고 그야말로 감사원이 무소불위로 제멋대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다.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감사원이 이게 우리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괜찮다 이런 변명들 많이 해요.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디지털 포렌식 혹은 휴대폰 포렌식 못합니다. 감사원이 이걸 동의받으면 괜찮다 이런 주장 많이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감사원이 협박을 하죠. 이거 내놓지 않으면 감사방해다. 감사원 자료 제출 거부죄다. 그래서 형사고발할 거다. 징계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받은 공무원들은 이 협박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감사원에 이렇게 협박하는데 거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감사원의 이런 협박은 사실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감사원이 앞으로 이 포렌식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원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개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가 없이 하는 걸 감사원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법 규정 없이 하는 특히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은 완전히 불법이다. 그리고 컴퓨터 통째로 포렌식하는 거 이것도 불법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런 불법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그걸 증거로 삼아서 감사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위법 증거 수집에 관한 거고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기회를 좀 네, 주십시오. 하세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차례 1분 지금 답변하고 있어요. 1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하세요.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사원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을 무분별하게 해왔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에요. 그래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률을 만들어서 그 근거하에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지침 위헌 위법입니다. 이 공무원들 피감 기관들의 인권과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디지털 포렌식을 근거 없이 하면은 이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지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세요. 예. 일단 법에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저희도 아까 지금 화면에 띄워주셨지만 규정이나 지침을 저희들이 그 감사원의 자료 요건을 근거로 해서 규정과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근거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째로 갖고 간다고 자꾸 그러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실무를 좀 떠난 지 오래돼서 제가 있을 때는 이제 포렌식을 안 해봐서 그러긴 한데요. 예. 근데 상대방이 동의,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옆에 앉혀놓고 이 이제 포렌식을 하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할 때는 아마 전체 이미징을 떠가서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별도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제 포렌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그럴 때도 뭐 절차에 따라서 뭘 했는지 그걸 갖다가 좀 본인한테 주도록 돼 있다고 좀 저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째로 갖고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약간 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휴대폰 포렌식 부분, 예, 제가 아는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전현 거고요. 의원님은 지금 발언권이 없습니다. 네. 휴대폰 포렌식을 얘기를 하셨는데 휴대폰 포렌식은 사실 그 뭐 동의를 받는 건 당연하고요.
저희들이 뭐 강압적으로 이걸 갖다가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들도 PC에 대한 포렌식을 하고 있지만 휴대폰은 대부분 제가 듣기로는 당사자들이 어떤 뭐 이 변명하거나 자기 소명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증거로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아니요 진짜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 아니 감사방이 저기- 아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그- 서로 대화하지 마시고요. 예. 감사원장님만 답변하시고 예.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휴대폰 포렌식은 주로 그렇게 그 본인들이 스스로 낸 경우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네. 휴대폰 포렌식을 하는 경우들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다고 이렇게 네, 들었습니다. 감사원장님의 답변 주장이시니까요. 그 좀 개인적인 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사 세웅심하고 언제 어떻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지 모르는 게 인생사입니다. 몇 년 전에 불과 얼마 전이죠. 전현희 국민거의위원장이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고 전현희 의원님은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전현희 의원이 국회의원이 돼서 감사원을 또 감사하고 있는 현장을 어떻게 보면 제게 이게 작은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사도라는 게 있는데 무사들도 칼을 찌르되 비틀어 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느끼기에 칼을 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비틀어 뺐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응이 있으면 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도 다리 차서 이제 지금 기울어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겪는 반복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감사원이 안 좋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네. 준비한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뭐 명태균 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보셨죠? 카카오톡 내용 보셨죠? 아까 뭐 네, 화면에 서영기 의원님도 띄워주셔서 보여주셨고 한번 볼까요?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자, 명태균 씨,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명태균 씨가 10월 7일, 8일 이때쯤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집을 여러 차례 갔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해명합니다. 명태균 씨와 친분이 없고 입당 전 정치인 소개로 2번 만났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거짓말이었죠, 결국에는. 보니까 이렇게 친근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페이지 보여줘 보세요. 네, 그리고 이 카카오톡이 공개되고 나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친분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다라는 게 카톡 내용에 분명히 나오고요. 또 하나는 사과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빠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명태균 씨에게 사과를 할까? 사과를 한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예, 오늘 이게 공개되니까 대통령실이 곧바로 명태균 카톡 오빠는 친오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빠가 누군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지금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중요한 지점을 피해가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친분이 없다라는 게 이제 카톡하는 사이로 넘어갔죠. 바뀌었습니다. 또 보여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뭐 당시 내부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오빠는 딱 한 명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 오빠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 논란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카톡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왜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의지를 하고 있나?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비선 실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나온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페이지 보여주시죠. 저는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할 뿐이다.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명태균 씨가 오늘 또 하나 떠올렸더라고요. 내가 사기꾼이면 너희들은 뭐냐? 내가 사기쳐 얻은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예, 지난 대선 자체가 사기 대선이냐 이런 얘기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하니까 나한테 이걸 왜 물을까 좀 싶으실 겁니다. 우리 감사원장님은 이런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이런 대통령을 지원하는 감사원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윤석열 정권은 이미 생명력을 다했습니다. 감사원 빨리 정신 차리시고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십시오. 감사권 함부로 남용해서 보복하면 감사원도 깡패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 다음 거 갈까요? 자, 준비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그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방해로 기소가 됐습니다. 알고 있죠? 원장님 네. 알고 계시죠? 산업부 공무원들 예. 예, 3명 다 무죄 대법원 확정됐습니다.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뭐 자료 삭제,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건 저는 잘했다고 보지 않고요.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만 얘기하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사과할 의향 저희들은 형사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벌을 책임질 그런 사과할 의향이 정도는 된다. 없다. 예, 없습니다. 짧게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자료 삭제 얘기하셨는데 자료 삭제 감사원이 열심히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알고 계세요? 자, 볼까요? 그 전에 이 얘기도 하고 이 내용을 좀 볼까요? 유병호의 공감 노트 이걸 지금 감사원에 지금 뒤에 계신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일 때 이거를 감사원 공무원들에게 뿌렸다고 알려져 있죠. 신용문객장에 주방장이 칼 써듯이 조사하소해서 피감사 대상을 아주 잘근잘근 썰듯이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원전 감사 당시에 피감 공무원을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문건에서. 그래서 그랬는지 아주 진짜 지나치게 인권 침해해가면서 감사를 했죠. 다음 보여주시죠. 어쨌든간 감사 결과 지금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기소된 공무원들은 3명 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올라가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감사원이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의견서를 내요. 감사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의견서를 낸 게 처음입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긴박했죠. 무죄 나오면 큰일 났다. 지금도 사과도 안 하시지만 감사원이 그 정도로 여기에는 열심히 대응했습니다. 그래도 무죄가 나왔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유죄 입증하려고 그 의견서 보니까 뭐 일본의 회계 검사원법까지 다 막 동원해가지고 별 얘기를 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보여주시죠. 네, 봐봐요. 딱 한 건 이거 제출했다라는 얘기고. 네, 다음. 그런데 그 의견서에 중요한 건 허위 사실을 적어놨습니다. 의견서가 차라리 감사원의 입장을 솔직하게 썼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감사원장님 얘기하는 그 얘기랑 똑같아요. 봐봐요. 그때 모티디스크에 원래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삭제했다가 감사원의 입장이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은 삭제한 것을 모티디스크라는 곳에 다 저장해놨다. 그래서 감사원 직원들이 왔을 때 감사원 직원들에게 그것을 보여줬다. 삭제한 게 아니다.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음 보여주시죠. 제가 들어보세요. 좀 다릅니다.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그래서 감사 왔을 때 상설 감사장에서 로그인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 공무원들에게 1분 더 주십시오. 네. 감사원 공무원들에게 보여주면서 로그인한 거예요. 다 봤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한 거예요. 무죄라고. 실제로 한윤철 감사관은 증인 신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속을 했을 텐데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모티 디스크에 접속했을 텐데 문서가 없었다. 접속했지만 문서가 없었다고 거짓말한 거죠 이것이. 그리고 전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파일을 열람한 사실이 없다. 이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방금 그렇죠. 보여드렸잖아요. 로그인 기록이 인정됐고 그리고 그렇지 실제 않다고 법원에서는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제 법원에서는
산업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감사원장의 독자적인 주장하지 마십시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 게다가 이런 강압적인 얘기도 해요. 거짓말을 한다. 사실 왜곡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호통과 윽박지르기뿐만 아니라 감방 갔다 오면 된다. 그렇지만 손해배상하면 평생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압박까지 합니다. 다음. 실제로 인권심의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서 입장 한번 가져보십시오. 저는 지금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서 사과나 유감 표명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질문합니다. 일단 그게 사실관계가 뭐 전제가 돼야 뭐 제가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직원 믿습니다. 일단 뭐 기관장으로서 저희 직원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아까 저기 한감사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뭐 다큐멘트 .gib인가 하는 거기에 그 파일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로 월성인이 하는 키워드로 그 검색을 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없다 이렇게 아마 법원에 가서 아마 저기 진술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허위 진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한진영이라는 이름으로 5번 뭐 이게 좀 검색한 기록이 나온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우리 직원이 했는 게 아니고요. 누가 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 사람 이름으로 5번 했다는 건 로그 기록만 나오지 우리 직원들은 그걸 통해서 들어가서 자료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료를 갖고서는 뭐 다른 데서 아니 법원에서 그러니까 한 감사관은 법원에서 자기는 못 봤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로그인 기록은 제가 지금 최근에 이거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들은 얘기로는 로그인 하는 거 5번 있는 거는 확인이 됐지만 그거는 우리 직원이 했다는 그렇게는 아니다.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감사원장님, 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신이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비판받지 않는 것은 진리입니다. 정책은 다 비판이 있고 또 기관에서 하는 일이 찬반이 있고 비판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야구 선수도 세계적인 선수도 5할대를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비교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이 항상 100점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뭐 수사를 하고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3명이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결국은 수사, 기소, 재판까지 받게 했던 그 감사 행위가 대법원에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과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감사원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뭐가 이상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그래서 좋겠는데. 저는 그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지난번에 조배수 의원이 허가를 득하고 득하고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사과드립니다. 바로 사과했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아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저는 용기 있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사과를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뭐 그걸 제가 사과를 안 한다고서는 아까 또 OX 문제처럼 질문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 2가지,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징계벌을 요구를 했습니다. 징계 책임을 요구를 했고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에 해당되는 감봉인가요? 하여간 그렇게 징계벌은 됐고요. 다만 거기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 참고 자료로 수사기관에 보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굉장한 감사 방해죄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한 그 자체,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벌 책임은 있다, 징계 책임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된다고 말씀을 감사원장 입장은 우리는 그냥 행정벌만 하려고 했는데 괜히 수사 기관이 검찰이 그렇게 해서 무죄 나왔으니 사과는 검찰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사 참고자를 알겠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 단초로 제공했다는 자료 것을 삭제를 인정을 문제 하고요. 삼았는데요. 네. 자료 삭제를 왜 합니까? 자료 제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징벌 매겨야 되겠다 생각했다면서요? 그럼 감사원에서 지금 자료 제출 안 하는 것도 징벌을 매겨야 되겠네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료가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좀 같은 거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 삭제를 했다고 주장하면 삭제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미제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보여주려고. 지금 감사원에서 국회에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것도 결국은 징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거나 똑같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생각.